안녕하세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닥터리스 피부과의 원장 이혁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봄철이 됐죠. 이번 봄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즐길 수 없는 좀 우울한 봄이 되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따뜻한 날씨에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점점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이나 피지성 모공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피지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뭐 이런 말들 많이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지 불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내 피부가 과도하게 건조해지는 것을 보호해 주고자 분비가 되는 게 피지인데, 이 피지를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줄여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피지 분비를 좀 억제하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긴 있던데 대부분 필링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거나 알코올이 상당히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런 제품 쓰는 것은 길게 보면 피부를 오히려 더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피지가 많이 분비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 있죠. 폼클렌징. 이러다가 폼클렌징 회사에서 무슨 소송 걸려서 무서운데요. 아무튼 폼클렌징도 너무 과다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내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면 피지 분비는 스스로 그 양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물을 잘 마시고 잘 씻고 바로 보습제 잘 바르고 선크림 잘 발라서 햇빛 잘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점 내 피지는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건강한 방법으로 피지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유제품은 분명히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유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 분명히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어요. 특히 그런 제품들은 좀 조심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모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죠. 모공이 좀 넓어져 있는 상태, 즉 늘어진 모공, 이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모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늘어나 있는 모공과, 두 번째는 여드름 흉터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모공,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낭 속에 옆에 피지 주머니가 들어있는데 이 모낭은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이 증가되게 되면 이 안에 있던 공간이 점점점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피지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밖으로 배출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낭 주머니 안에 피지가 계속 쌓이게 돼서 안에 있던 공간이 점점 커지게 되면 구멍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 안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모공도 더 넓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피지와 모낭이 들어있던 이 모공의 입구 근처에서 발생한 여드름이 피부들을 아주 뜯어내버리는 아주 과격한 여드름 짜내기의 행동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모공을 이루고 있는 피부 세포들이 뜯겨져 나가고 흉터가 되고 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이 동네가 변형이 이루어져요. 피지성 모공과 여드름 흉터성 모공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원인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 모공을 줄였다 폈다 하는 근육의 손상이나 모공 자체를 이루고 있는 피부 세포들의 손상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천천히 피지 분비가 저절로 줄어들게 만들고,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그 세포들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과정들을 천천히 노력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니까 천천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햇빛 때문에도 모공이 많이 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모공이 햇빛을 많이 보고 다녔더니 커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한 얘기죠. 햇빛은 어찌됐건 피부를 노화시키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모공 주변의 피부 세포와 모공을 축소시키는 근육과 이런 모든 기관들이 햇빛으로 인해서 노화가 되면 당연히 축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햇볕이 원인이라면 일단 선크림을 잘 발라서 햇볕을 잘 차단하시는 것이 예방책이 될 거고요. 이미 늘어진 모공은 모공 근처에 세포와 근육과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주 길고 힘든 마라톤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동일하게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럼 어떤 부분들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초보 단계부터 점점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수분 관리 잘 하셔야죠. 수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알로에나 초음파나 LDM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는 관리들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세게 한다면 흔히들 물광주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프락셀 레이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락셀 레이저라는 것도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프락셀 레이저도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겉피부에 자극을 주는 건 마찬가지이고, 프락셀 레이저를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 외에 프락셀 레이저의 단점을 좀 보완한 프락셀 고주파라는 게 있어요. 피부에 타겟이 되는 약 1mm에서 1.5mm 밑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많은 이 진피 하부층에 고주파를 전달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디아지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그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점점 좋아지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공이 축소되고 피지 분비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보다 가장 우선적인 건 항상 말씀드리듯이 본인들의 셀프 케어가 가장 중요하니까 셀프 케어를 열심히 하시는 습관을 먼저 자리 잡으시고 그 후에 서서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